자, 16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좀 자신감이 붙죠. 자, 일단 각각에 들어갈 예시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요. 여러분 뭐가 먼저 보여야 돼요? 이쪽에 들어가는 예시는 파생어여야 하고요. 이쪽은 합성어니까 어근과 접사, 이쪽은 어근과 어근이어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칸은 A만 충족이니까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B만 충족하는 거니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예요. 하나라도 얘가 해당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R이라고 하는 거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이파리는 파생어가 맞아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파리라고 적었으니까 어떻게 적었나요? 소리대로 적어서 맞는 예시가 돼요. 얼음할 때 음이라고 하는 건 전미사예요. 그래서 얼음은 파생어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소리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법에 맞게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소리대로 적는 게 들어가야 되는 예시여서 해당하지 않아서 1번 답이 안 돼요. 말 플러스 소는 합성어죠. 어근어근이니까 낮잠도 어근어근의 합성어가 돼요. 니은에 들어가는 건 합성어가 좋은데 지금 소리대로 적어야 되는데 얘는 소리대로 적었죠. 말이라고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리을이 탈락한 형태로 말하고 적었으니까 맞았지만 낮잠은 어떻게 적었나요? 어법에 맞도록 적었잖아요. 그래서 낮잠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세 번째 음이라고 하는 건 전미사예요. 아지라고 하는 건 전미사여서 둘 다 파생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둘 다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지라고 하는 것을 바가지라고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어요? 소리대로 적었잖아요. 얘는 파생어인데 어법에 맞게 적었으니까 맞는 예시가 되지만 얘는 소리대로 적어서 답이 안 되네요. 그 다음 리을에 들어갈 거예요. 리을은 어디예요? 합성어이면서 어법에 맞게 적어야 돼요. 다 맞았네요. 옷, 어근, 어근 합성어, 어법대로 그대로 원형을 밝혀 적었고요. 밥, 어근, 알, 어근 둘 다 어법에 맞게끔 적었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 사랑니 그랬는데 미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A와 B를 모두 충족하는 거라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라는 거에다가 미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예요. 파생어 라인에 들어와 있고요. 원래 꾸다에다가 미음 형태도 그대로이면서 소리도 그대로니까 A, B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니라고 할 때는 파생어가 될 수가 없겠죠. 사랑 어근, 이가 어근이에요. 파생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와 중요한 문제죠. 얘는 여러분이 실제로 한글을 쓸 때, 우리가 글을 쓸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 가지요, 설탕이요 할 때 지금 전부 다 발음의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이 규정도 선생님이랑 이론 공부할 때 했었습니다. 용안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때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은 띄어쓰기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죠.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밝혀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서 어떻게 적으라는 거예요? 오로 적는다는 거죠. 이 규정 이해하셨나요? 종결형의 오예요. 가시오 이렇게 쌤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시오의 표준 발음은 어떻게 적는 거예요? 당연히 오라는 글자이니까 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시요라고 해서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요는 허용치의 발음이 되겠죠. 그러더라도 쓸 때는 어떻게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만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결형은 오로 적어야 한다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연결형일 때는 이것은 빵이요, 저것은 우유요, 이것은 이렇게 갈 때는 연결형일 때는 뭐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요는 그대로 이요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볼까요? 이것은 책이요, 중간에는 연결형이에요. 이요라고 적어야지 종결음이 아니므로 오라고 적으면 틀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서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가 뭐예요? 보조사죠. 선생님 높임법 할 때 엄청 강조했었죠. 상대 높임법을 이야기할 때 상대 높임법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99%가 뭐예요? 어미예요. 어미이지만 딱 하나가 있다. 해여체의 요는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 요는 높임의 그 요거든요. 그때는 요로 적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게 표시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예로 맞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로 발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오 종결형이에요. 그래서 적을 때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아니오라고 적어야 하죠. 얘의 원칙 발음은 아니오가 될 텐데
허용을 뭐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오의 발음도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쓸 때는 아니오라고 적어야 되죠. 구경 가지요. 이게 종결형인지 종결형의 오인지 아니면 이게 상대 높임법의 해어체의 요인지 어떻게 구별해 보면 되나요? 요를 떼보면 돼요. 영화 구경 가지 말이 되죠. 그렇죠? 높임의 뜻을 붙여주기 위해서 요라는 글자를 붙인 거니까 이 요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사가 되는 거죠. 아까 보조사 요는 해오체의 요예요. 당연히 뭐라고 적어야 돼요? 가지요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설탕이 요에 뭐예요? 중간에 연결형이잖아요. 그래서 연결형으로 적어 있고요. 당연히 연결형일 때는 요로 적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얘는 종결형의 오, 얘는 상대 높임 중에서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 요, 얘는 연결형의 요가 되죠. 그럼 정답 맞게 연결한 거 1번밖에 없습니다.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7번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18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싫어하는 또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띄어쓰기는 단어와 조사, 의존명사의 띄어쓰기가 아니고요. 좀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띄어쓰기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기억 디귿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하고 물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 지금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띄어쓰기가 맞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라는 건데 연관된 규정을 줍니다. 단어와 단어는 띄어쓴다. 하지만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우리 알고 있는 거고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무조건 표제어로 등재가 될 수밖에 없죠.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본용언 뒤에 붙어서 본용언의 뜻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도 허용하는 거니까 띄어쓰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하고요. 붙여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아를 아서로 바꿀 수 있으면 본용언, 본용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언 두 개가 있을 때는 본용언, 본용언일 수도 있고요. 본용언,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용언과 본용언일 경우에는 각각의 원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일어나는 거라서 아서와 어서를 쓴다는 것은 얘도 있고 두 개가 대등하게 둘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보조용언은 앞에만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먹어 보아라 하면 본다의 뜻이 없어요. 먹는다만 뜻이 있어서 먹어서 보아라가 될 수 없어요. 왜? 본다는 행위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조용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아서와 어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 본용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는 거예요. 띄어쓰기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왜 해줬을까요? 얘를 알아야 띄어쓰기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서와 어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본용언과 본용언이죠. 본용언과 본용언은 띄어써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서와 어서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죠. 이때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였음도 경우에 따라 허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설명 같이 볼까요? 답 찾기 전에 우리 그냥 다 해버립시다.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이거 뭘까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단어 공부할 때 했었거든요. 살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이어가다, 생활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어예요. 두 개가 만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뜻을 가지면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거죠. 합성어는 띄어쓰기 하나요? 붙여 쓰나요? 큰아버지의 집, 큰 집 띄어쓰기예요? 안 해요. 새로운 뜻을 가지면서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예요.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릴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단어로 합성어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볼까요? 지금 받다라는 용언과 가다라는 용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긴 담다라는 용언과 가다라는 용언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연결음이 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가는 거는 물건을 받아서 실제로 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용언과 본용언이죠. 받아서 가다. 되네요. 확실하게 맞죠? 그렇죠? 이 규정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띄어쓰기만 해야 돼요. 본용언과 본용언은 각각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엄마를 닮아가다에서 의미는 어디에만 있어요? 닮다에만 있어요. 가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간다의 뜻이 아니라 보조용언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일까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닮아 가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원칙, 얘가 허용, 어쨌든 둘 다 맞는 거. 받아가다는 본용언, 본용어니까 무조건 둘 다 띄어써야 되는 거. 살아가다는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이니까 붙였어야 하는 거죠. 정답 몇 번 나오나요? 얘 붙였었죠? 본용언, 보조용언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본용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본용과 보조용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였음도 허용하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또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선생님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을 탐구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24망 붙임, 24망 해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볼 때 빨리 이 규정의 키워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에요. 얘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랬으니까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어야 하고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면 원형대로 적는 거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거나 또는 그랬으니까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었다는 것은 이라는 전미사 말고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어법대로 적는다는 거고 여기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4망 해설이 하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전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라는 것은 곧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무슨 말인가요? 하다가 붙으면 뭐가 되나요? 품사가 동사가 돼요. 거리다가 붙으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이 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어때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란 동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어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가겠습니다. 얼룩이가 아니라 얼룩이 이렇게 적는 게 맞는 표기예요. 이거로 표기하는 이유는 깍두기와 같은 규정 때문이겠군 그랬어요. 얼룩이는 왜 소리대로 적었을까요? 얘들아, 얼룩에다가 하다를 붙여볼까요? 얼룩하다 이런 단어 없어요. 거리다 붙여볼까요? 얼룩 거리다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케이스가 되죠.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대로 적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깍두기 마찬가지예요. 깍둑하다가 있나요? 안 돼요. 깍둑 거리다가 있나요?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깍둑. 원래는 깍둑에다가 이라는 전미사가 붙었는데 역시 깍둑하다 안 되고 깍둑거리다 안 되면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소리대로 적는 케이스가 되니까 두 개가 같은 규정 때문이겠군. 1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오뚜기로 표기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오뚜기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오뚝하다. 말 되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뚝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오뚜기 장난감이잖아요.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소리대로 오뚜기라고 적지 않고 오뚜이라고 적어서 바로 맞아요. 이것은 깔쭉이를 표기할 때 적용한 것과 같은 거리군 그랬어요. 깔쭉에다가 하다 붙어볼까요? 거리다? 깔쭉거리다 말 되잖아요. 그쵸? 깔쭉깔쭉거리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깔쭉이라는 단어에다가 여기잖아요. 똑같은 예문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규정이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가 부스럭이로 표지되지 않는 것은 둘이서 부스럭거리다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군.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보세요. 이거 시험에 내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색칠해놓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스러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자, 집중하고 잘 따라오세요. 부스럭에다가 이라는 전미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자, 얘가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부스럭하다. 안 돼. 부스럭거리다. 된다. 부스럭거리다. 되니까 이거는 부스럭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어때? 어법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부스럭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부스럭이라고 하는 건 단어가 뭐냐면요. 뭔가 물건이 잘게 부서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스럭거리다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소리예요. 소리. 두 개는 전혀 다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럭 여기다가 부스럭거리다 되네. 그러니까 이 부스럭은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스럭거리다는 소리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고요. 여기 부스럭이는 물건이 잘게 부서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부스럭이는 어때요?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럭이로 표시하지 않고 어법대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이렇게 적은 것은 얘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단어라고요. 붙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적었어요? 소리대로 적은 거라는 거죠. 맞는 규정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딱딱 우리가 아니라 딱딱 구리로 표시한 건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딱딱
딱이라고 하는 소리를 흉내낸 말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이거는 이라는 전미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규정에 어디 있어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미사 우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군. 맞았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뻐꾸기가 아니라 뻐꾸기로 표기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이렇게 표기해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뻐꾸기라고 하는 소리를 흉내낸 말에다가 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해봐야 돼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소리대로 적을 것인지 어법대로 적을 것인지 할 거 아니에요. 뻐꾹하다 이런 말 없어요? 뻐꾹거리다 이런 말 없어? 얘들아 뻐꾹거리다 없다? 그러니까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대로 적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돼요? 뻐꾸기라고 소리대로 적어야 해요. 뻐꾸기가 아니라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까지는 좋았어요.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없는이라고 해야죠.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은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인데 뻐꾹하다 안 돼요. 뻐꾹거리다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수 없는 어근에 전미사 이가 붙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는 맞았으나 이유가 틀렸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와,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한 거죠? 한글 맞춤법 규정의 시험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규정을 우리가 다 빈도수 높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다 중요합니다. 자, 한글 맞춤법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에요. 하나는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어떻게 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어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널리 쓰이는 전미사는 이히, 미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사가 되든지 부사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널리 쓰이는 전미사들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는다는 것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으면 무조건 소리대로 적고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뜻에서 멀어지면 굳이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겠죠. 아니 그 뜻이 없는데 뭐하러 편하게 소리대로 적어버리는 거죠. 이 규정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플러스 이가 길이가 되는 것은 이라는 전미사가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어때요? 원형을 밝혀 적었어요. 소리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은 원의 기억에 해당하겠군. 어때요? 원형을 밝혀 적은 경우고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고요. 맞은 거죠. 이게 희가 붙는 것은 어때요? 익히네. 만약에 소리대로 적었다면 축약이 일어나서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이유는 원의 니은에 해당하게 그랬어요. 어때요? 얘가 붙어서 아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지만 익히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었다. 익히 가보았다.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잖아요. 그래서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어서 원형을 밝힌 경우 중에서 부사가 된 것이니까 맞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다잖아요. 알다라는 것에다가 미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것은 어때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형을 밝혀서 암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투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잖아요. 심지어 기억은 어때요? 어간의 뜻과 멀어진 거 아니에요. 멀어지지 않았어요. 암이라는 명사는 알다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리을 미음은 뒷자음을 발음하는 받침이란 말이에요. 겹받침. 그래서 소리대로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으려면 암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적지 않는 것은 투 규정이 아니라 원, 어법에 따르는 대로 적은 거죠. 어법대로 적은 거니까 원 규정에 해당하면서 이나 음이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거니까 요건 뭐라고 해야 돼요? 투의 기억이 아니라 원의 기억이라고 해야 되죠. 많이 풀다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납니다. 자제 우가 붙은 자주는 자주가 부사가 되었어요. 근데 잦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잣다에다가 우라는 전미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히 음이 아니잖아요.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보나마나 어디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투의 니은 어때요? 이나 음이 아니라 우가 붙었으니까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주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자주 보았다, 자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사가 되니까 투의 니은에 해당할 건 맞았어요. 붙어라고 하는 것은 투의 니은에 해당할 건 그랬어요. 일단은 어라는 전미사가 붙었으면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소리대로 적는 규정이기 때문에 투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붙어라고 하는 건 뭐로 바뀌었어요, 얘들아? 원래는 붓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다가 어라는 전미사가 붙었는데 붙어라는 조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투의 니은에 해당하겠군. 맞죠? 정답 몇 번인가요? 3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정을 딱 봤을 때 역시 여러분이 규정들을 빨리 머릿속에서 대충 정리가 돼야 해요. 자, 일단은 서술어의 맨 끝을 보니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니까 여기에는 소리대로 적는 규정은 없어요. 전부 다 어법에 맞게끔 적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예시가 되고요. 여기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야 돼요? 하다가 붙을 수 있어야 되면서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처음부터 뭐여야 해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간이라고 했으니까 어간이 있으려면 품사가 뭐가 돼야 되죠? 어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언뿐이에요. 용언은 동사하고 형용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동사와 형용사가 원래 있으면서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가 돼서 원형 밝히는 거, 얘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부사가 되는 거, 얘는 애초에 부사였는데 거기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여전히 부사가 되는 거, 이 예시를 찾아야 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히 떠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급히는 기억의 구질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과 같은 것이군 그랬어요. 얘들아, 급히가 기억이 들어갈까요? 잘 볼까요? 급히는 지금 뭐가 되나요? 급하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가 되는 어근에다가 급히가 붙어서 급히 떠났다, 부사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니은의 예시가 되죠. 1번 틀렸어요. 니은이 돼야 해요. 그 다음 방긋이 웃다의 방긋이는 기억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방긋이라고 하는 것은 잘 봐. 방긋의 품사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방긋 선생님이 첩어가 될 수 있으면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부사라고 했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부사에다가 이가 붙어서 방긋이가 되면 뭐가 돼요? 역시 방긋이 우셨다가 되니까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에 이가 붙어 여전히 부사가 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디귿이고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어야 하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예시여서 틀렸어요. 여기도 지금 틀렸고 여기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많이 먹다의 많이는 그랬어요. 어디에 해당하는 예시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니은의 꾸준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뭐가 되냐면 꾸준히는 꾸준하다가 돼요. 그런데 많다는 많하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많이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예시냐면 많다라는 용언이에요. 그쵸? 서술어를 쓸 수 있는 용언에 이가 붙어서 어때요? 많이 먹는다, 부사가 된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시가 돼서 무슨 예시가 되나요? 기억에 들어가는 예시가 돼서 틀렸어요. 그렇죠? 얘도 안 되죠? 이해할 수 있겠죠? 많하다가 안 되니까 니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틀렸단 말이에요. 깊이 파다의 깊이는 그랬어요. 그럼 깊이는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깊다라는 용언에서 온 말이에요. 거기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깊이 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원래 깊다가 형용사였어요. 그런데 깊이 파다 하면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돼요. 용언의 어간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로 파생된 것은 니은의 표기라고요. 니은이 뭔데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거요. 깊하다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어디에 예시예요? 기억의 예시가 되죠. 그래서 역시 또 틀렸네요. 기억의 예시여야 하는 거죠. 일찍이 없던 일에 일찍이는 디귿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와 적용된 규정이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일찍의 품사가 뭐니? 일찍 일어나, 일찍 가.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원래 부사였는데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일찍이도 부사란 말이에요. 어때요? 디귿의 예시가 맞았죠. 더욱 원래 부사예요. 더욱 예뻐, 더욱 잘해.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인데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도 더욱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속도가 나야 된다고 선생님 여러 번 강조합니다. 특히 내신 시험일 때는 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글 맞춤법 규정에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규정을 이해하다가는 시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22번 문제. 이 윗과 위 그리고 웃과 연관된 것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할 때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만 또 사이시옷을 이야기할 때 또 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잠깐만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무조건
는 거예요. 얘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윗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떨 때 위를 쓰냐면 뒤에 오는 게 된 소리이거나 아니면 거센 소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윗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위라고 표기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붙이는 시옷이 사인시옷이에요. 사인시옷을 표기하려면 발음상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뒤에 오는 말이 된 소리이거나 거센 소리이면 발음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인시옷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인시옷이 없는 위가 표준어가 되죠. 이번에 2018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오답률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뭔지 알죠? 사인시옷 규정에 관한 문제예요. 선생님 이번 유튜브에도 지금 그리고 강좌에도 사인시옷 강의 자체를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규정만 이해했다면 이번에 유평에 있는 사인시옷 문제는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답률이 굉장히 많았죠. 어쨌든 윗이 표준어라고 머릿속에 넣고 예외적으로 된 소리와 거센 소리가 뒤로 올 때는 위를 적고 또 예외적으로 웃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웃을 적나요? 위아래 한 쌍 대립이 없으면 웃으라고 한다 그랬죠. 우덜은 아래 어른 없어요. 그럼 우덜은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에 관한 설명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위쪽 왜 안 되겠어요? 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라고 적어야 한다는 거죠. 위층 안 돼요. 왜 안 돼요? 치읓은 뭐예요? 거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층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자, 그냥 바로 규정을 물었네요. 위아래의 대립이 존재하는가? 위아래의 대립이 존재하는가? 아니요가 있으면 이때는 뭐가 와야 돼요? 웃이 올 수밖에 없어서 웃이 이렇게 와 있죠. 위아래의 대립이 존재할 경우에는 윗을 쓰거나 아니면 위를 쓸 건데 어떨 때 위를 쓰고 어떨 때 윗을 쓰나요? 규정이 둘로 날리는 경우가 뭐예요?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는 거죠. 정답은 이거죠.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 이 글자가 온다는 거니까 이거 뒤에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오면 위로 적는다는 이야기죠. 정답인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갑니다. 자, 모음에 관한 문제이고요. 모음이 축약될 경우에 어떻게 적느냐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잘못 적용한 것을 물었어요. 35항 보겠습니다. 모음이 오로 끝난 어간에 아, 어가 또는 앗, 엇이 어울렸을 때는 오와 우와 아가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 다음에 워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워 얘가 붙으면 어때요? 왓 그리고 what이 되겠죠.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노아가 오 플러스 아는 와가 되잖아요. 와로 줄어들면 그 와로 적는다. 왜 뒤에 어나 엇이 되면 웻으로 될 때도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어가 오면 이 플러스 어는 여인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대로 적어주고요. 야, 아, 여, 오, 우으로 끝나는 어간에 이가 오게 되면 각각 여기에 이 오면 에, 예, 왜, 위, 이대로 적어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노이어를 노여로 적는 것은 이 플러스 어가 여이기 때문이죠. 35항의 붙임이라고요? 아니요. 이 플러스 어가 여인 것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36항에 있어야 해요. 꾸었다를 껐다로 쓰는 것은 35항. 그 뭐예요? 우 플러스 어가 워가 되는 거니까 우 플러스 어가 워가 되는 거 여기 있네요. 맞았네요. 35항. 누이니가 뉘이니가 되는 것은 우 플러스 이가 위가 되는 거니까 37항 어디 있어요? 우 플러스 이가 위가 되는 거 맞았네요. 4번의 참되어는 돼 플러스 어가 돼가 되죠. 어디에 있나요? 35항 붙임이 그랬어요. 35항 붙임이 여기 있네요. 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이었다. 이 플러스 어시 뭔가요? 여가 되는 거니까 36항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되는 거죠. 정답 그래서 몇 번? 1번만 잘못됐네요. 24번 가겠습니다. 역시 모음의 축약형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여, 오, 우으로 끝나는 어간에 이가 오면 저 뒤에 이 하나씩 붙여보세요. 에에, 왜, 위, 이로 줄어들고 그대로 적는다 그랬어요. 파이다의 준말은 그럼 뭘까요? 아 플러스 이를 붙이면 에가 되니까 패다라고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깊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플러스 이가 뭐가 되면 되나요? 패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깊게 팬 구덩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깊게 팼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구덩이가 깊게 뭐겠어요? 패었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에 뒤에 어시 붙었어요. 패다가 에잖아요. 이거예요. 여기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어시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네, 그대로 패었다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
패다 펜 패웠다니까 패다 펜 패웠다 얘가 답이란 말이에요. 패다 펜까지는 여러분이 쉽게 해요. 요거 두 개 중에 답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엿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모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앞에가 지금 패다의 패예요. 여기다가 엇이 붙었으니까 패엇이 돼야 되지 엿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패엿이 되고 싶다면 패이 어따가 돼야 되는데 이를 또 붙이면 안 되죠. 왜? 파다에다가 이가 이미 여기 붙어서 패가 된 거예요. 이를 여기 한번 썼기 때문에 이 플러스 엇이 엿이 될 수가 없다고요. 기본형이 파다예요. 파다에다가 이가 붙었어요. 과거 시제 선언말함이 엇이 붙었어요. 근데 패가 되었다는 것은 얘가 이미 여기 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패가 됐고 엇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먹을 수는 없어요. 패였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파다에 이가 이쪽 와서 붙었고 패, 그 다음에 엇이 됐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5번 문제 된소리에 관한 거네요. 쌤이랑 이것도 여러 번 봤죠? 중요하다고 쌤 이야기했어요. 제5항 뭔가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면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거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발음에 관한 규정이지만 된소리가 나면 이유가 없어? 그래도 된소리로 적어라고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 규정이 되는 거죠. 다만 예외 규정이에요. 이제 많이 봐서 외우지 않나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서술어 선생님 먼저 보라고 했어요. 된소리로 안 적어요. 그래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날 때는 그때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구나. 다시 그 안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안 적는다는 거니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일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면 합성어겠죠.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건 파생어겠죠. 각각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현재 볼까요? 가를 보니 모음이나 니은니을 미음이응 받침돼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아까 이유 없이 된소리로 날 경우엔 된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깨 할 때 쌍기역, 뜩 할 때 쌍디귿 이런 것들이 된소리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납작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기가 비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하면 납작으로 소리가 나지만 비읍 받침 뒤이기 때문에 납작으로 적는 것은 법석과 똑같아요. 얘 발음하면 법석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되지만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여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짭짤하다라고 적으면 안 되고 짭짤하다라고 된소리를 적는 이유가 뭘까요? 해볼까요? 이유 없이 원래는 얘가 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발음을 해보니까 짭짤이라고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요. 그때는 된소리로 적는데 비읍 받침 뒤에 오는 글자는 된소리로 안 적는다 그래서 다시 안 적을까 하다가 짭과 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때요? 비슷한 음절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리이거나 비슷한 소리일 때는 다시 어때요? 된소리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짭짤하다로 적는 것은 어디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거죠.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된소리로 안 적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여기잖아요. 짭하고 짤은 비슷한 음절이어서 된소리로 적을 수 있는 경우가 되어서 어때요?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맞았어요? 물병으로 소리가 나요.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지만 얘는 된소리로 안 적어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물병으로 적는 것은 다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뭐겠어요? 물 플러스 병, 칼 플러스 날 둘 다 합성어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죠.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칼날이라고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소리가 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유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칼날로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봤던 마지막 규정에서 어근과 어근이 만났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고요. 얘도 소리 자체는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표기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근과 어근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개의 규정이 같아요. 맞았어요?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게 맞아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발음하면 얘가 되거든요. 발음은 깍두기예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 기역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맞사위와 적용된 규정이 똑같다. 이미 아닌데 왜? 맞사위 할 때는 소리가 맞사위 된소리가 나지만 된소리로 적지 않아요. 싸라고 적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맞은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 규정 때문이에요?
이거 뒤로 갔네요. 여기 규정 때문이죠. 여기 접두사가 붙어서 원형을 밝혀 적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이것은 깍두기는 뭐 때문이에요?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원형을 밝혀 적었기 때문이라서 각각의 규정이 다른 거죠. 그래서 표기는 맞았지만 두 개는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예시가 아니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되겠습니다. 야, 이제 이 정도의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예시로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물었네요. 기역과 니은 바로 가볼까요? 파생어이면서 합성어이면서 그랬으니까 이쪽에 뭐가 와야 돼요? 파생어가 와야 돼요. 이쪽에 합성어가 와야 돼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그랬으니까 파생어이면서 소리대로 적어야 하고요. 니은은 지금 원형을 밝혀 적으라고 했으니까 합성어이면서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해요. 자, 이 파생어 맞아요. 마중은 맞이하다에 맞에다가 웅이 붙었으니까 파생어 맞지만 얘는 어때요? 원형을 밝혀 적은 거잖아요. 만약에 소리대로 적었다면 길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땡. 그 다음에 무덤이라고 하는 건 묻 플러스 엄인데 소리대로 적었어요. 집 플러스 웅인데 지붕 그랬으니까 소리대로 적었어요. 뒤 어근 각각의 원형이 다 그대로네. 정답은 2번이죠. 이 정도의 문제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워요.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27번은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쌤이랑 같이 로마자 표기법 이론도 공부했죠. 로마자 표기법을 할 때 가장 머릿속에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될 것은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표준어를 표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혀있는 한글을 보고 그대로 로마자로 옮기면 틀려요. 단어가 주어지면 표준 발음을 먼저 적으시고요. 이거를 로마자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할 게 있죠. 표준 발음이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된소리 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발음할 때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는 표준 발음인데 이것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소리가 났을 때 기역, 디귿, 비읍일 때는 모음 앞에서는 GDB로 자음이나 어말, 받침일 때는 KTP로 적는다고 이야기했었고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이나 받침에서는 L로 적고 리을이 연달아 소리 날 때는 LL로 적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디귿, 된 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고유명사는 첫 글자 당연히 대명사로 적어야죠. 자, 규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 그랬네요. 일단은 얘를 소문자로 적었네. 틀렸네요.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려 할 때 지금 L이 맞을까요? R이 맞을까요? 뒤에 모음이 오고 있잖아요. 그쵸? 모음이 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요? R로 적어야 되는 거죠. 기역과 리을인데 지금 리을 규정은 뭐냐면 대문자로 쓰라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맞았지만 기역은 왜 기역, 디귿, 비읍을 적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뭐에 관한 거예요? L을 R로 바꾸는 규정이기 때문에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라고 했어야 되죠. 1번이 벌써 오답이네요. 자, 발에 가보겠습니다. 발에 왜 틀렸나요? 여기 P가 오면 안 되죠. 뒤에 지금 뭐가 왔어요? 모음이 왔으니까 모음일 때는 B로 적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R로 적었네요. 여기가 R인가요? 아니요. 어말, 받침일 때는 L로 적어야 돼서 L로 적어서 두 개 규정 맞았어요. 확인해 보면 되죠. 그 다음 백제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할 게 백제는 발음하면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요. 백제로 소리가 나요. 하지만 표기할 때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된 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표기에 등장하면 안 돼요. 근데 첫 번째는 된 소리 되기 표기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맞은 거죠. 왜냐면 여기 제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해서 백제로 적었다면 제이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애초부터 하나만 썼기 때문에 된 소리 되기 규정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켜진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거죠. 여기 P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여기 뒤에가 모음이잖아요. 모음 앞에선 B로 와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G라고 적었는데 여기가 지금 뭔가요? 백이라고 하는 받침이에요. 어말일 땐 뭐가 와야 돼요? K가 와야 하죠. 그래서 기역 규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 이음이 비읍이 모음 앞에 서이냐 자음이냐 어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규정을 한 거니까 기억 하나만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신라 발음하면 뭐가 일어나요? 유음화가 일어나서 리을과 리을이 연달아 와요. 리을과 리을이 연달아 발음되면 LL로 표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는 L, 하나는 R이잖아요. 그래서 LL로 맞게 표기해서 니은 규정 맞았고요. 옥저 발음하면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요. 하지만 된 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제이가
되기가 2번 있으니까 된소리 되기를 표기에 반영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를 한 번으로 고쳤고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규정 맞았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또 이거 할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론 규정할 때 이야기했어요. 된소리 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부터 글자에 된소리가 있었던 것은 로마자 표기법에서 된소리로 표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기에는 원래 한글에는 된소리가 아니었는데 발음할 때 된소리 되기로 발음이 됐다면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정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가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한 번 더 내요. 규정 전부 다 우리가 봤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 없으므로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정 쫙 주어졌고요. 선생님 규정 볼 때도 얘기했죠?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주어진다. 몇 개 특이한 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표준 발음을 표기로 반영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한글 보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표준 발음 적어요. 종로는 유음화가 아니고 비음화가 일어나죠. 리을이란 유음이 이응 뒤에서 비음으로 바뀌어서 종노로 소리가 나니까 로, RO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NO가 와야 되니까 틀렸어요. 탐라도 뭐가 일어나요? 비음화가 일어나서 탐 뭐가 되나요? 나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자 표기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문의 변동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준 발음 되는 것부터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비음화, 자음동화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탐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탐나, 오 맞게 표기해 됐네요. 벚꽃 발음대로 적어볼까요? 지읒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이 될 거고요. 꽃도 마찬가지 디귿이 될 거예요. 벗 그랬는데 뭐라고 됐어요 여기? 벗 요까지는 좋아했어요. 꽃 A, J라고 하면 안 되죠. 역시 뭐가 돼야 돼요? T가 돼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받침이기 때문에 벚꽃 할 때 있는 지읒이 뭐로 발음해야 돼요? 디귿이 되려면 티읕으로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릉 그랬어요. 강릉이라고 하는 건 표준 발음이 뭐가 일어나요? 역시 비음화가 일어나서 강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여기를 K로 쓰면 안 되잖아요. 캉이 아니잖아요. 모음 뒤에서 뭐로 적어야 돼요? G로 적었어야 하고 대문자로 적어야죠. 한라산 발음하면 뭐가 되나요? 유음화가 일어나서 전부 다 리을로 바뀌죠. 리을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LL 표기해야 되는데 R이 나왔네요. LL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정답 맞는 거 2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사인시호 표기 문제 또 나왔네요. 이번에 고3 유평 문제라고 이야기했었고 규정을 여러 각도로 뜯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사인시호 문제 풀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봤다는 전제하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개 플러스 살구는 사인시호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사인시호를 표기하는 가장 첫 번째 대원칙이 뭐가 지켜져야 돼요? 합성어일 때만 일어나요. 개살구할 때 개는 접두사예요. 파생어예요.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1단계가 뭔데요? 합성어인가 그랬어요. 네,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파생어이기 때문에 개살구 사이시호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총무 플러스 과예요. 총무 한자어예요. 과 한자어예요.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그랬어요. 어때요? 사이시옷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의 합성어이든지 한자어와 순우리말,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이든지 그래서 한 번은 순우리말이 들어가 줘야 사인시옷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사인시옷을 쓰는 이음절의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규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6개의 단어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지만 사이시옷을 쓰는 게 있었죠. 이음절의 한자어였었고요.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외우고 있나요? 새빵, 퇴간, 곡간, 착간, 숫자, 횟수 이 6개의 단어만 예외적으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인시옷을 쓰죠. 6개를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내신 볼 때는 외워야 해요. 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6개 예외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고3 유평에서도 6개의 단어를 주어졌죠. 내신을 위해서 외운다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새빵에는 곡간과 퇴간과 착간이 있고 숫자, 횟수 2개의 의미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총무과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두국, 만두 한자어예요. 국은 우리말이에요.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만두, 어간,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 어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근, 그리고 국도 어근. 그러면서 만두국,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1, 2, 3-1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볼까요? 3-1이 지금 뭔가요? 된소리 맞잖아요. 국은 꾹으로 발음되는 거니까 맞았다는 거죠. 장마비가 1, 2, 3-2단계를 만족시킨대요. 장마, 비, 순우리말, 순우리말, 장마,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
비어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 다 좋아요. 근데 발음상의 변화가 뭐 일어나나요? 장마비,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요. 그런데 3-2라 그랬어요. 3-2가 뭔가요? 니은 소리가 덧난대요. 장만비예요? 말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3-1로 갔어야 하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죠.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죠. 허드렛밀 뭔지 알 것 같죠? 허드렛 우리말이에요. 일순 우리말이야. 둘 다 순 우리말인데요. 발음하면 허드렛밀, 니은이 2개 첨가되죠. 그래서 1, 2단계 다 만족하고 3-3이라고 했죠. 3-3은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거죠. 맞았어요. 정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30번 한글 맞춤법을 바로 묻는 문제. 여러분이 사실은 제일 못하는 문제이고요. 이게 작년 수능에는 안 나왔지만 재작년 수능에선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자체의 규정 없이 상식선에서 알아야 되는 표준어 규정은 알고 우리가 우리 글과 우리 말을 바르게 쓰라는 뜻에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것은 묻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많지 않으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맞았어요. 이게 흔히 뭐라고 많이 써요? 할게요라고 많이 하죠. 발음은 깨요로 나요. 그래서 할게요라고 소리가 나지만 쓸 때는 할게요가 돼야 돼요. 내가 전화할게 안 돼요. 발음은 할게가 되지만 쓸 때는 할게라고 적어야 하는 거죠. 쌍기역은 우리말에서 의문형일 때 나와야 돼요. 집에 갈까? 영업으로 갈까? 할 때는 쌍기역으로 표기하지만 할게, 갈게 이때는 표기할 때 된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맞죠? 무엇을 하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제 공부할 때 배웠죠? 원래 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 시제,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어말어미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니은이 붙어서 던이 나오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먹던, 잘 먹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니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더라. 내가 읽던 책이야.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든을 써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시제할 때 이야기했어요. 던과 든을 구별을 못할 이유가 없다. 던은 더해서 왔다. 던은 과거 시제에서 회상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더에다가 니은이 붙은 던도 과거를 이야기할 때 써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일 땐 든을 써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네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잘못됐어요. 오늘 소풍 가는 날인데 비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면 어떻게, 그치? 어떻게 이렇게 적어야 하죠. 자, 말도 안 돼. 네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래. 큰일 나죠. 바래라는 말을 왜 헷갈리냐면 선생님 보세요. 사전을 찾으면 바라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 바라다는 뭔가를 원하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바래다는 빛이 바래다, 색깔이 빛을 받아서 색이 바래다, 색이 변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글자를 가져올 건데 네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가져오면 안 되죠. 이 바래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서 옷의 색깔이 바랬다 할 때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바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기본형이 바라다잖아요. 근데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인데 바라다, 바라고, 바라니가 바라까지예요. 그럼 얘는 용언의 어간을 그냥 쓴 건가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 있는 바라를 그대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먹다의 먹을 그냥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밥 먹어에 너 밥 먹 이렇게 쓸 수 없듯이 바라다의 바라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용언의 어간인 바라에다가 아라는 어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 2번 나오니까 한 번이 탈락된 모음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은 예시이냐면 가다 할 때 가 있잖아요. 가다 할 때가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가까지예요. 근데 용언의 어간만 단독으로 쓰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먹다의 먹, 보다의 보만 쓸 수 없듯이 가다에서 가만 쓸 수 없어요. 너 집에 가 할 때 가가 되는 이유는 이 가만 썼기 때문이 아니고요. 용언의 어간 가에 어미 아가 붙어 있는데 동음이 2번 나오니까 한 번이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가 할 때 가에 일어난 음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마찬가지 바라다라는 원래 있는 기본형에서 바라를 가져온 것은 이 어간만 썼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라다의 바라에다가 아라는 어미가 있었는데 아가 동음이어서 한 번이 탈락된 겁니다. 어쨌든 뭔가를 원한다, 소망하다 할 때는 바라라고 적었어야 하죠. 넉넉치, 와 이거 맞을까요? 안 되죠. 넉넉지가 돼야 해요. 기억나나요? 한글 맞춤법 40항에 의하면
하가 글자 통으로 줄 때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 볼까요? 기본형이 원래 뭐였을까요? 넉넉하다였어요. 그런데 한글 맞춤법 40항을 공부하면 어떨 때는 하가 통째로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만 떨어져서 얘와 얘가 만나서 축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어떨 때 선생님 하가 통째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글자에서 받침이 안울림 소리이면 하가 통째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는 어때요? 기억이잖아요. 안울림 소리죠? 하가 통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 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치가 나오려면 아만 떨어져야 돼요. 히읗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가 통째로 떨어지니까 넉넉 지가 뒤에 붙어서 넉넉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예시가 뭐가 있었게요? 깨끗하다가 있었어요. 깨끗하다도 아만 떨어지지 않아요. 하가 통째로 떨어져요. 왜? 시옷이 안울림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끗 하가 통째로 떨어져요. 지가 붙기 때문에 깨끗이 않다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깨끗이 않다라고 써야 하죠. 그래서 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정답 몇 번인가요? 1번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문제풀이 1차 시 진행했고요. 2차 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1차 시 30문제 풀었죠. 2차 시 역시 30문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고난이 문제를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